그 돈 전부로 저 방앗간을 사겠습니다. 장터 한복판에서 13살 꼬마 며느리 아린이 시댁의 마지막 엽전꾸러미를 내려놓자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반쯤 무너진 폐방앗간은 10년째 귀신이 곡식을 찢는다는 소문 때문에 누구도 가까이 가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노덕은 얼굴이 새파래져 아린의 뺨을 때렸습니다. 쌀 한 톨 아까운 때에 귀신집을 사다니 이 미친 계집아. 그러나 아린은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폐방앗간 지붕 위에 꽂힌 검은 볏짚 쇠묶음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집은 굶주린 집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아린은 봤습니다. 무너진 처마 아래로 흘러내린 쌀겨, 비에 젖었는데도 새것처럼 묶인 볏짚, 그리고 방앗간 뒤편 지늘게 찍힌 수레바퀴 자국을. 귀신이 산다는 집에 수레가 드나든다면 그 귀신은 배가 고픈 귀신이 아니라 장사를 하는 귀신일 터였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노덕은 아린의 보따리를 마당 밖으로 던졌습니다. 병약한 남편 지훈이 말리려 했지만 기침 때문에 문턱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내가 산 귀신 방앗간에서 평생 살아라. 우리 집과는 오늘로 끝이다. 아린은 찢어진 보따리를 주워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이 며느리가 철이 없어 집안을 망쳤다며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때 군중 끝에서 낡은 도포를 입은 서생 한도윤이 조용히 아린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손에는 엽전 냄새가 아니라 묵은 쌀겨와 밀랍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아린은 해가 지기 전 폐방앗간으로 들어갔습니다. 지붕은 새고 맷돌은 금이 갔으며 벽에는 쥐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습니다. 밤이 깊자 소문처럼 방아 찢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쿵, 쿵. 하지만 아린은 겁먹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소리의 간격을 세었습니다. 3번은 길고 4번째는 짧았습니다. 귀신 소리라기엔 너무 규칙적이었습니다. 아린은 무너진 벽 틈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그 안에서 말라붙은 쌀알 한 줌과 작은 붉은 실이 나왔습니다. 아이는 실을 손목에 감고 중얼거렸습니다. 누군가 여기로 쌀을 옮기고 있어. 아린은 본래 산 아래 순막에서 자란 아이였습니다. 아버지는 빚을 남기고 죽었고 어머니는 아린을 살리려고 노덕의 집에 며느리로 보냈습니다. 노덕은 홀레날부터 아린을 탐탁지 않아 했습니다. 지참금도 없고 살림도 모르고 나이도 어리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아린은 남편 지훈에게만은 따뜻했습니다. 밤마다 기침하는 지훈에게 물을 데워주고 누룽지를 숨겨두었다가 먹였습니다. 지훈은 늘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아린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밥 얻어먹으러 온 게 아니에요. 이 집 사람이 데려온 거예요. 그해 고을에는 흉년이 들었습니다. 관아에서는 굶는 백성을 위해 구율미를 풀었다고 했지만 정작 가난한 집에는 쌀 한 줌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일은 밤마다 벌어졌습니다. 곡물상 강만석의 창고는 늘 비어 보였는데 새벽이면 어디선가 쌀가마가 불어나 있었습니다. 반대로 백성들이 받았다는 구율미는 장부에만 남고 실제로는 사라졌습니다. 아린은 장터에서 그 말을 듣고 폐방앗간을 떠올렸습니다. 귀신 소리, 검은 볏짚, 붉은 실, 모두 쌀이 드나드는 길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아린이 폐방앗간을 산 다음 날 강만석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비단 두루마기를 툭툭 털며 웃었습니다. 어린 며느리가 귀신 방앗간 주인이 되었다지. 새냥이면 비싸게 산 게야. 아린은 대답 대신 방앗간 마당을 쓸었습니다. 강만석은 허리를 낮추고 속삭였습니다. 그 집은 팔아라. 어린 것이 귀신과 겨루다 죽으면 내 시어머니도 곤란하지 않겠느냐. 아린은 빗자루를 멈췄습니다.
그 말투에는 걱정보다 협박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이는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이 폐방앗간은 누군가에게 반드시 감춰야 할 장소였습니다. 한도윤은 스스로를 과거길에 옳은 떠돌이 서생이라 했습니다. 그는 방앗간 앞에서 아린에게 물 한 바가지를 청했습니다. 아린은 그를 경계했지만 굶주린 사람을 그냥 돌려보내지 못했습니다. 도윤은 물을 마신 뒤 마당의 볏짚을 바라보았습니다. 검은 볏짚 새 묶음이라. 장터에서 보던 쌀가마 표식과 닮았구나. 아린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윤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관아 구율미가 사라진 일을 쫓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산 폐방앗간은 그가 찾던 실마리와 맞닿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린과 도윤은 방앗간 안을 살폈습니다. 맷돌 아래에는 오래된 나무판이 깔려 있었고 그 주변만 이상하게 먼지가 적었습니다. 아린이 붉은 실을 당기자 바닥 밑에서 희미한 바람이 올라왔습니다. 도윤이 나무판을 들어 올리자 사람 하나 겨우 기어갈 수 있는 통로가 나타났습니다. 통로 안에는 쌀겨가 얇게 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쌀가마를 이곳으로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아린은 숨을 삼켰습니다. 귀신이 아니라 사람이었어요. 도윤은 등불을 낮추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관아 길을 알고 있겠지. 사흘째 되던 밤 지훈이 몰래 폐방앗간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기침을 참으며 아린에게 작은 보자기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마른 주먹밥 2개와 낡은 약봉지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몰래 가져왔어. 내가 굶을까봐. 아린은 주먹밥을 보다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 순간 방앗간 뒤편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은 겁에 질려 숨었습니다. 검은 복면을 쓴 사내들이 통로에서 쌀가마를 밀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가마에는 관아 인장이 희미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지훈도 그것을 보았습니다. 아이 부부는 같은 비밀의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쌀가마의 인장은 구율미 창고의 것이었습니다. 아린은 손가락으로 그 흔적을 더듬었습니다. 노덕은 며느리가 전 재산을 날렸다고 했지만 사실 아린은 새냥으로 고을의 굶주림이 사라지는 길목을 산 셈이었습니다. 복면 사내들이 떠나자 도윤은 쌀가마 하나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쌀뿐 아니라 빈문서가 묶여 있었습니다. 굶주린 백성에게 나눠야 할 쌀을 숨긴 뒤 강만석은 그 쌀을 높은 값에 팔고 빈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아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배고픈 게 하늘 탓만은 아니었어요. 다음 날 노덕은 지훈이 폐방앗간에 다녀온 것을 알고 폭발했습니다. 그녀는 관아에 달려가 아린이 구율미를 훔쳤다고 고발했습니다. 강만석은 기다렸다는 듯 증인을 자처했습니다. 어린 며느리가 밤마다 방앗간에서 쌀을 옮긴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군졸들이 폐방앗간으로 들이닥쳤을 때 아린은 쌀가마 앞에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아이가 도둑질을 한 것처럼 수군거렸습니다. 아린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에 쥔 붉은 실을 높이 들었습니다. 이 실을 따라가면 진짜 도둑이 나와요. 아린은 군졸과 마을 사람들 앞에서 붉은 실을 통로 안으로 풀었습니다. 실은 방앗간 바닥 아래를 지나거나 뒤편 담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놀라 웅성거렸습니다. 그러나 박아전은 길을 막으며 소리쳤습니다. 어린 계집의 장난에 관아를 뒤질 수 없다. 강만석도 웃었습니다. 쥐가 끌고 간 실일 뿐이지. 그때 도윤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렇다면 쥐가 관아 창고 열쇠도 가지고 다니는지 확인해 봅시다. 그의 말에 군중이 술렁였습니다. 아린은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관아 뒤편 담장 아래에는 작은 돌무더기가 있었습니다.
아리는 그중 유난히 매끈한 돌을 드러냈습니다. 그 아래에서 녹슨 열쇠 하나가 나왔습니다. 박아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도유는 열쇠를 들고 구율미 창고로 향했습니다. 문은 아무 저항 없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쌀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닥에는 방앗간 통로와 같은 쌀겨가 남아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창고에서 빠진 쌀이 폐방앗간을 거쳐 강만석의 창고로 흘러간 것입니다. 아린이 산 것은 귀신집이 아니라 도둑의 목구멍이었습니다. 박아전은 급히 군졸들에게 아린을 붙잡으라 했습니다. 저 아이가 열쇠를 숨겨두고 창고를 턴 것이다. 아린은 붙잡히지 않으려 달렸습니다. 지훈이 약한 몸으로 군졸 앞을 막았고 노덕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자기 아들이 며느리 편에 선 것입니다. 아린은 방앗간으로 뛰어들어 맷돌 뒤에 숨겨둔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쌀가마 조각, 붉은 실, 빈문서 일부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이는 목숨을 걸고 증거를 모아두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손이 집안을 망친 것이 아니라 고우를 살리고 있었습니다. 강만석은 마지막 수를 썼습니다. 밤중에 폐방앗간에 불을 지른 것입니다. 증거도, 통로도, 아이도 모두 태우려 했습니다. 불길이 지붕을 삼키자 아리는 나무 상자를 품고 밖으로 나오려 했습니다. 그러나 들보가 무너져 길을 막았습니다. 지훈이 달려들려 하자 도윤이 붙잡았습니다. 그때 아리는 맷돌 옆에 매달린 낡은 방아줄을 잡아당겼습니다. 쿵, 쿵, 쿵. 방아 소리가 밤하늘에 울렸습니다. 귀신 소리라던 그 소리가 이번에는 사람을 부르는 종소리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물동이를 들고 달려왔습니다. 불은 어렵게 꺼졌습니다. 아리는 그을린 얼굴로 쓰러졌지만 품속의 나무 상자는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노덕은 처음으로 며느리를 안고 울었습니다. 내가 너를 몰랐다. 어린 것이라 얕봤다. 아리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아직 울 때가 아니에요. 저 안에 더 있어요. 방앗간 바닥이 타면서 숨겨진 통로가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통로 끝에는 강만석의 창고로 이어지는 문이 있었습니다. 문에는 비단끈으로 묶인 장부 꾸러미가 걸려 있었습니다. 불은 증거를 없앤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증거를 드러냈습니다. 도유는 장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구율미가 어느 날 몇 가마 빠져나갔는지, 어느 집에 비두로 둔갑했는지, 강만석과 박아전이 얼마씩 나눴는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이름 옆에는 작은 검은 볏지 표시가 있었습니다. 아린이 처음 폐방앗간 지붕에서 본 바로 그 표식이었습니다. 도유는 장부를 높이 들었습니다. 굶주림을 팔아부자가 된 자들의 기록입니다. 강만석은 도망치려 했지만 마을 사람들이 길을 막았습니다. 굶주림에 고개 숙였던 사람들이 처음으로 등을 곧게 폈습니다. 박아전은 도윤을 향해 칼을 뽑았습니다. 떠돌이 서생 따위가 관아 일을 망치느냐. 그 순간 도윤은 도포 안에서 마패를 꺼냈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관아 마당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군졸들은 무릎을 꿇었고 강만석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노덕은 멍하니 아린을 바라보았습니다. 세 냥짜리 폐방앗간을 산 어린 며느리가 사실은 암행어사를 진실 앞까지 데려온 것입니다. 아린은 마패보다 사람들의 빈 밥그릇을 먼저 보았습니다. 쌀부터 나눠주세요. 벌은 그 뒤에 해도 늦지 않아요. 그날 밤 관아와 강만석의 창고가 열렸습니다. 사라졌던 쌀가마가 수레에 실려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이름이 적힌 빈문서가 불태워지는 것을 보며 울었습니다. 과부는 아이에게 흰쌀죽을 먹였고
노인은 몇 달 만에 배불리 밥을 먹었습니다. 어떤 이는 쌀자루를 끌어안고 죽은 남편 이름을 불렀고, 어떤 이는 빈도갯살이 떨어지는 소리만 듣고도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굶주림은 배만 비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말수도 줄이고 웃음도 줄이고 내일을 상상하는 힘까지 빼앗아 갔습니다. 아리는 자기 집 몫을 가장 나중에 받았습니다. 노덕은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나는 내가 집안을 망친 줄 알았다. 아리는 쌀가마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망한 건 집안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믿는 마음이었어요. 이제 다시 찌으면 돼요. 노덕은 마을 사람들 앞에서 아린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체면을 목숨처럼 여기던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노덕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어린 며느리를 멸시했고 내 눈을 믿지 않았고 내 마음을 몰랐다. 그녀는 그동안 아린에게 했던 말들을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왔다고 낮춰보았고 어리다고 무시했고 말없이 살림을 살피던 눈을 게으름으로 오해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늦게 알아본 셈이었습니다. 아린은 당황해 그녀를 일으켰습니다. 어머님, 저는 이 집 며느리예요. 집안 어른이 무릎 꿇으면 제가 설 곳이 없어져요. 그 말에 사람들은 조용히 울었습니다. 아린의 지혜는 원수를 만드는 지혜가 아니라 무너진 사람을 다시 세우는 지혜였습니다. 지우는 폐방앗간 앞에서 아린에게 작은 나무패를 건넸습니다. 그가 떨리는 손으로 직접 깎은 것이었습니다. 나무패에는 글자 대신 볏짚 세묶음 모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내가 본 걸 나도 보며 살게. 아린은 웃었습니다. 병약하던 지훈의 얼굴에도 처음으로 생기가 돌았습니다. 둘은 무너진 방앗간을 다시 세우기로 했습니다. 귀신이 나온다던 곳을 백성들이 함께 쓰는 방앗간으로 만들 생각이었습니다. 아린은 맷돌 위에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이제 이곳에서는 굶주림이 아니라 밥냄새가 나야 해요. 며칠 뒤 마을 사람들은 폐방앗간을 고쳤습니다. 누군가는 새 기둥을 세우고 누군가는 지붕을 얹고 누군가는 맷돌을 다듬었습니다. 노덕도 가장 먼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서툴러 볏짚을 거꾸로 얹기도 했지만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무언가를 다시 배우는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믿는 법, 사과하는 법, 굶주린 이웃을 모른 척하지 않는 법. 강만석의 창고에서 몰수한 곡식 일부는 어려운 집을 위한 공동쌀독에 들어갔습니다. 방앗간 한쪽에는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장부가 걸렸습니다. 글을 모르는 사람을 위해 아리는 볏짚 표시와 쌀알 표시를 함께 그렸습니다. 더는 문서가 약한 사람을 속이는 도구가 되지 않게 하려는 마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말했습니다. 아린이 새냥으로 방앗간을 산 것이 아니라 고을의 양심을 샀다고. 하지만 아린은 그런 칭찬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이상해서 샀어요. 쌀 냄새가 나는데 굶주린 척하는 집이 이상했거든요. 도유는 그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큰 지혜는 가끔 아주 작은 이상함을 그냥 넘기지 않는 데서 시작한다. 그는 임금에게 올릴 보고서에 아린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러나 아린이 바란 것은 상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지훈이 기침 없이 밥 한 그릇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강만석과 박아전은 포박되어 한양으로 압송되었습니다. 강만석은 끝까지 억울하다고 외쳤지만 그가 숨긴 장부와 빈 문서는 너무 많았습니다. 백성들은 돌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말했기 때문입니다. 법이 벌할 자를 백성이 더럽힐 필요는 없습니다. 아린도 조용히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한때 고을에서 가장 큰 창고를 가졌던 사내가 빈손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아이는 배웠습니다. 쌀을 쌓아도 마음이 비면 굶주린 사람보다 가난할 수 있다는 것을. 새 방앗간에서 첫 방아를 찢는 날 온 마을이 모였습니다. 쿵, 쿵, 쿵. 예전에는 귀신 소리라며 문을 걸어 잠그던 소리였습니다. 이제 그 소리는 밥을 기다리는 소리였습니다. 과부의 아이들이 웃고 노인들이 박자를 맞추고 노덕은 직접 쌀자루를 나르며 땀을 흘렸습니다. 아리는 맷돌 옆에 앉아 붉은 실을 세 줄로 엮었습니다. 그 실은 더 이상 도둑의 길을 찾는 단서가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집을 이어주는 약속의 끈이 되었습니다. 암행어사 도윤이 떠나는 날, 아리는 그에게 작은 쌀주머니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흰 쌀이 아니라 볏짚 세 조각과 붉은 실 한 가닥이 들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것을 받아 품에 넣었습니다. 내 덕에 이 고을의 밥길이 다시 열렸다. 아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혼자 한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마지막에는 봐주었어요. 도윤은 그 말에 오래 웃었습니다. 어린 며느리는 공을 독차지하지 않았고 그래서 더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말을 타고 떠나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런 아이가 사는 나라라면 아직 고칠 수 있다고. 얼마 뒤 아린의 친정어머니가 방앗간을 찾아왔습니다. 딸이 쫓겨났다는 소문을 듣고 피눈물을 흘리며 걸어온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본 것은 굶주린 아이가 아니라 방앗간 사람들의 중심에 선 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린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내가 너무 어려서 미안했다. 아린은 어머니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살리려고 보낸 길이었잖아요. 이제 저도 누군가를 살리는 길을 찾았어요. 방앗간 안에는 따뜻한 쌀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노덕은 어느 날 아린에게 새 저고리를 내밀었습니다. 내 혼례복은 너무 초라했다. 다시 해주고 싶구나. 아린은 당황했지만 지우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작은 잔치를 열었습니다. 화려한 혼례는 아니었지만 이번에는 누구도 아린을 가난한 아이로 보지 않았습니다. 노덕은 며느리의 손을 잡고 사람들 앞에 세웠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 집을 구했습니다. 아린은 새 저고리보다 그 말이 더 따뜻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 된 듯 했습니다. 새 방앗간에는 공동 쌀독이 생겼습니다. 형편이 나은 집은 한 줌씩 쌀을 넣고 어려운 집은 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한 대박씩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장부는 공개되었고 글을 모르는 사람도 알 수 있게 쌀알 모양으로 표시했습니다. 아리는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굶주림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굶주린 사람을 보고도 모르는 척하는 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 말은 마을 어른들의 가슴에 더 깊이 박혔습니다. 어린 며느리가 어른들에게 밥보다 먼저 마음 쓰는 법을 가르친 것입니다. 어느 깊은 밤 방앗간에서 다시 쿵쿵 소리가 났습니다. 놀란 사람들이 달려왔지만 이번에는 귀신도 도둑도 아니었습니다. 아린이 혼자 맷돌을 손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굶주린 산골 마을에 보낼 쌀을 찢기 위해서였습니다. 노덕은 말없이 며느리 곁에 앉아 함께 손을 보탰습니다. 지훈도 기침을 참으며 등불을 들었습니다. 밤새 방아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예전에는 두려움의 소리였고 그 다음에는 진실의 소리였으며 이제는 나눔의 소리였습니다. 가을이 오자 고을에는 다시 쌀값을 정하는 날이 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강만석 같은 곡물상이 높은 자리에 앉고 가난한 백성들은 문밖에서 눈치만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방앗간 마당 한가운데에 큰 멍석이 깔렸고 누구든 자기 집 사정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노덕은 처음에는 부끄러워 뒤에 서 있었지만
아린이 손을 잡아 앞자리로 데려왔습니다. 어머님도 말씀하세요. 우리 집도 굶어봤잖아요. 노덕은 한참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쌀값은 배부른 사람이 정하면 안 됩니다. 굶어본 사람이 옆에 앉아 있어야 합니다. 그 말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때 며느리를 쫓아냈던 여인이 이제는 굶주린 지편에 서 있었습니다. 아린은 방앗간 벽에 공개 장부를 걸었습니다. 글을 아는 사람은 글로 쓰고 글을 모르는 사람은 쌀알 모양, 볏짚 모양, 빈 그릇 모양으로 표시하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른들이 민망해했습니다. 우리가 애들 그림놀이를 하자는 것이냐. 그러나 며칠 지나지 않아 사람들은 그 표시가 글보다 정직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빈 그릇이 3개 그려진 집에는 그날 밤 누군가 조용히 쌀을 두고 갔고 약초잎이 그려진 집에는 약방에서 약이 갔습니다. 아린은 말했습니다. 어려운 사람은 자기 사정을 길게 설명할 힘도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쉽게 알아봐야 해요. 그 말은 장부보다 오래 사람들 마음에 남았습니다. 한양으로 돌아간 한도윤은 임금 앞에 긴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보고서에는 강만석과 박아전의 죄뿐 아니라 세냥짜리 폐방앗간을 산 어린 며느리의 이야기도 들어있었습니다. 대신 하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13살 아이가 곡물장부를 밝혔다는 것이 과장이 아니오. 도윤은 품에서 붉은 실과 볏짚 3조각을 꺼내 보였습니다. 큰 죄는 종종 어려운 글자 속에 숨지만 그 죄를 처음 발견하는 눈은 글을 모르는 아이에게도 있습니다. 임금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을마다 구율미 장부를 백성 앞에 공개하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아린의 작은 방앗간 일이 먼 고을의 굶주림까지 살피는 법이 된 것입니다. 그 뒤로 다른 고을에서도 비슷한 일이 생겼습니다. 어느 마을의 아이는 약방 장부에 빈 약봉지를 붙였고 어느 산골 과부는 빌린 적 없는 빈문서에 보리알을 붙여 관아에 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세냥 방앗간의 방식이라 불렀습니다. 아린은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부끄러워했습니다. 저는 그저 수상한 냄새를 맡았을 뿐인데요. 그러나 노덕은 이제 며느리를 낮추어 말하지 않았습니다. 수상한 냄새를 맡고도 모른 척하지 않는 것이 어려운 법이다. 지훈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 며느리는 방앗간을 산 게 아니라 사람들 눈을 사온 거야. 아린은 고개를 저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이상한 일을 그냥 지나치지 않겠다고. 세월이 흐르자 사람들은 그 방앗간을 세냥 방앗간이라 불렀습니다. 가난한 아이가 시댁 전재산으로 산미친 물건이었지만 그 세냥이 고을을 굶주림에서 건져냈기 때문입니다. 먼 고을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와 물었습니다. 정말 귀신 방앗간이었습니까? 아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귀신보다 무서운 건 사람의 욕심이었고 귀신보다 고마운 건 이웃의 손이었어요. 사람들은 그 말을 오래 기억했습니다. 폐방앗간은 더 이상 흉가가 아니라 고을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몇 년 뒤 도윤이 다시 고을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세냥 방앗간 앞에서 발을 멈췄습니다. 아린은 이제 더 이상 겁먹은 꼬마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앳된 얼굴이 남아있었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방앗간에서는 아이들이 글과 셈을 배우고 어른들은 공개장부를 함께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한 아이가 이상한 냄새 하나를 그냥 넘기지 않았고 그 덕분에 고을의 밥길과 마음길이 함께 열렸습니다. 방아 소리는 오늘도 쿵, 쿵, 쿵 울렸습니다. 누군가 굶지 않도록, 누군가 억울하지 않도록.